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이자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주간 마감에 박현상 부장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자, 부장님, 오늘도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답답한 건 수급이 여전히 돌아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는 2,464선까지 밀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빠지는 걸까요? 일단 굉장히 네. 궁금하실 거예요. 네. 저희들도 막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최근 시장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네. 지금 외국인들 선물이 너무 지나칩니다. 음, 그러니까는 매수 수급 자체가 굉장히 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부 매크로 때문에 매수돈, 매도돈 이렇게 프로그램이 발동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외국인들 선물이 프로그램 매수, 매도든 발동을 시키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거든요. 네. 그러면 지난주 월요일 한번 기억을 해볼까? 이번 주 월요일 기억을 해볼까요? 코스닥이 3%나 오르는 그런 기업을 통하는. 그때 솔직히 미국에서 국채금리 살짝 밀린 것 빼놓고 별로 없었는데 어땠습니까? 그냥 쫙 밀어 올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그 오전에 일본의 CPI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컨센보다 상이한 수준이 나왔고요. BOJ 때문에 앞서서 12월에 원래 일본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으로 우리 몇 번 말씀을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BOJ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 맞춰보시죠. 12월 18일이거든요. 아직 아직 멀었네요. 11월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CPI 이슈 자체가 우리 국내 시장의 매크로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들 이렇게 많이 남은 상황에서 지금 선반영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매수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통해서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받아주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수급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 선물이 지금 분봉으로 봤을 때 한 10시 중순까지가 2천억 이상 매도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300억 매도입니다. 또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과하게 빠지면은 그들도 매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이런 그 수급 변동성이 계속될 확률은 일단 오늘은 크다. 그리고 다음 주도 그렇게 가서 크니까는 매매할 때는 외국인 수급을 보자라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이번 주 역시 수급이 좋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의 자금 이탈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당연히 좀 네. 대규모로 팔았죠. 예, 자료 네.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에 외국인이 9,70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기간은 상대적으로 8,200억 매수를 했는데 그래도 고무적이죠. 기관 투자가가 2주 연속 순매수입니다.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2,100억 정도 매도했다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코스닥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2,100억 정도 여전히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역시 2,200억 정도 순매수, 개인 투자자는 300억 정도 매수. 그러니까 이번 주는 외인은 팔고 기관은 샀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걸 자료로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외에는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기관 투자가 중에서 금융 투자가 6천억 정도 매수고요. 그리고 연기금에서는 4,100억 정도 순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금과 금융 투자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이슈 복귀를 좀 해드리자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맞아요. 정말로. 발언도 강하게 나오잖아요. 강하게 나오고요. 네. 멕시코, 캐나다 관세 예고했었죠. 그리고 중국의 추가 관세 10% 정도 더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앞선 트럼프 내각이 꾸러지기 직전에 아마도 협상을 위한 선으로 협상에 대한 성격이다라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우리 좀 전에 얘기를 했다시피 보조금 재검토 이슈도 좀 있긴 있어 상황입니다. 그다음 보면은 그래도 좀 시장에서 우호적인 측면은 이스라엘 헤즈볼라 휴전이 좀 합의가 됐다라는 측면. 그래서 우리가 뭐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선물이 빠지고 있는 상황은 상대적으로 좀 덜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와중에서도 공수분도 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우리 시장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요. 거래대금 부재한 건 여전합니다. 매수 수급 없는 거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런데 섹터 간 로테이션만 빠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사려고 갈 때 강하게 불어지는 수급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장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중이고요. 어제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금리 인하가 나왔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컨센서스는 동결이었는데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증시 부양책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지만은 얼마나 내수가 안 좋으면 그렇게 있을 것이냐. 근데 외국계 반응 같은 경우는 일단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외인 매도, 기관 매수. 그렇지만 매크로 봤을 땐 좋은 게 별로 없었다.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승 재료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은 계속되고 있고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나마 다행인 거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샀는지가 또 중요하게 될 텐데 앞서서 저희가 네이버 이야기하면서 외국인이 뭐 13거래일인가요? 연속 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외국인 매수 상위 탑1에 네이버가 랭크되어 있어요. 탑1에 링크되어 있는 것도 놀라운데 네. 2주 연속입니다. 2주 연속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또 잘 가기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성격은 여러 가지 뭐 그 네이버의 실적 뭐 당연히 반영한 걸 수도 있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쏠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통신주도 너무 쏠리긴 하고요. 그래서 자료 잠깐 보시면은요. 네이버가 1,800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SK텔레콤 바로 보이십니다. 바로 통신주가 나오는 거고요. HD 현대 마린 엔진 약간의 니치마켓 성격으로 기존에 올랐었던 HD 현대 중공업이라는 이런 것들보다는 오르지 않았었던 엔진 회사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LG 에너지 솔루션 순으로 외국인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가 보시면은 더 화려합니다. 셀트리온, 네이버, 신한주주, KT, 카카오. 다양하게 업종이 다 쏠린 게 많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각자 각해 플레이를 하고 있다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일단 3천억, 2천억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빠질 때 매수, 지난주와 특징 똑같습니다.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순으로 개인 투자는 매수하고 있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코스피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봤는데 코스닥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샀나요? 일단 엔터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주 네. 엔터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데 오늘 좀 그 하이브 노이즈가 또 나와서. 노이즈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그 엔터는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엔터가 주도 섹터임을 반증하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가장 많이 종목은 JYP 엔터가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삼천당 제약, 에코프로, 파크 시스템 순으로 매수했다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기관 투자가 봤을 때 루닛입니다.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의료 소프트웨어, 그리고 알테오젠, JYP 엔터, HLB, 위메이드 순인데 그래서 공통이 JYP입니다.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이 계속되고 있고 스트레이키즈부터 시작해서 모멘텀이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 우리가 3분기 때 서치를 한 내용이긴 합니다. 네. 시장의 트렌드가 얼만큼 빨리 변할 수 있는가를 지금 JYP 엔터를 통해 보실 수 있고요. 그 전엔 실적 안 좋다고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낙폭 그렇죠. 과대에다가 어닝 서프레이즈 3분기에 나오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라는 표현. 개인 투자자 보시면은 알테오젠, 리카캠바이오, 셀트리온 제약, 한국화 컴퓨터, BHI. 약간의 결은 없긴 없는데 기관 투자 제가 최근에 봤는데 우리 코스닥을 매매를 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고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는 가실 분들은 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그나마 하시는 분들은 꽤 제가 보기엔 선수급들 플레이어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관들이랑 종목들이 많이 겹쳐요. 네. 그럼 지금 보시면 알테오젠이 기관과 성격이 더 같이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으로 미리 들어가고 있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이나 똑같이 뭐라 그럴까요? 종목에 대한 결이 섹터로서 쏠리는 건 엔터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산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코스닥까지 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일정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간밤 미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했고요. 29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로 또 조기 폐장에 들어갑니다. 벌써 12월이에요, 부장님. 그렇죠. 좀 네. 우리 나이도 빨리 먹어가고요. 그렇죠. 12월도 빨리 오고요. 네. 빨리 이런 시장이 지나서 뭔가 1월에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시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정 보시면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우리가 좀 기존에 얘기했었던 이유는 그겁니다. 기존의 선반영, 즉 네. 미국 소비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미리 들어올 것 같았는데 안 들어오죠. 시장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도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면은 그냥 이거에 대한 거 그냥 이벤트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30일 날 보시면은 중국의 11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발표를 하게 되고요. 12월 1일 같은 경우는 수출입 동향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2일 같은 경우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일 같은 경우는 10월에 구입 및 이직 보고서, 졸치 보고서까지 같이 발표하게 되니까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다음 주 시즌은요 이겁니다. 제조업 지수랑 비제조업 지수 확인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고용 확인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일 같은 경우 연준의 베이지북과 같이 공개를 하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된다. 그리고 6일 날 우리가 금요일 날 될 텐데요.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 고용 보고서가 발표하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다음 주는요 매크로가 좀 지배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번 주까지는 매크로 크게 보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네. 다음 주 매크로 챙겨 보셔야 돼요. 그러면 미국 매크로가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일지 아닐지가 확인이 되니까는 그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일정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또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댓글창에 사실 계속 공통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까지 빠지는지 너무 답답하다.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주식은 왜 이렇게까지 빠지냐 이런 이야기 올라오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모처럼 또 한 달 만에 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의 상승을 기대했는데 답답하다 이런 말들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장님께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좀 자세하게 네. 들어볼게요. 조금 좋게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 그 저희 말이라는 거 전략이라는 자체가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시장이 그럼요. 계속 바뀌게 되고 이런 부분 좀 양지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댓글 잘 나왔는데 저도 화납니다.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방향성 형성이 돼야지 저희 같은 혹은 매매하시는 분들이 강하게 베팅이 들어가는데 지금 방향성 형성이 됩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라든지 여러 관련주들 움직이는 거 봤을 때는 적당한 시장 수급은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시장을 도망쳐 분위기라기보다는 안 좋은 건 아는데 지수는 하방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면은 언제든지 내가 매수할 준비 되어 있다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매크로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수급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보시는 것처럼 방향성 형성되면은 빠르게 쏠 수 있는 수급들은 있다예요.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겁니다. 기초 체력은 외국인 선물 때문에 매크로 발동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은 개별주들 위주로는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은 된답니다. 그런데 기존에 상승했던 섹터는요, 즉 많이 올랐던 것은 두들겨 패고요. 그리고 다 밑에 있는 거를 살라고 하는 이런 섹터 간의 거친 순환매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섹터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기관 투자가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은행주를 살라고 반도체를 파는 것처럼 2천원대가 가면은 바이오가 안 좋은 것처럼 그렇죠? 이런 섹터 순환매가 강하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여길 쫓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가면 물립니다. 안 되고요. 내가 올해 12월에 워킹할 수 있는 섹터를 찍어놓고서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이게 제일 맞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주간 마감의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